네, 8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북토크 이제 VOD로 시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었고 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세 번째 북토크입니다. 3월 북토크이고요. 저희 정리력 북토크 오늘은 손김봉령님 작가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리력 북토크는 1부는 저자 미니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2부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전 질문 바탕으로 또 실시간 질문 바탕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도 짧지만 알찬 시간으로 정리력 북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선현 협회장님 환영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물이 수생하는 3월의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고 곧 4월이 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제가 겨울옷 입고 나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는 이 날씨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성김몽룡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력 전문가 과정 밟으시고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빵 만드시고, 어느 날은 커피 만드시고, 어느 날은 책 만드시고, 릴스 만드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고, 또 오늘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얘기했던 이제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책 쓴 이야기, 뭐 책에 대한 내용보다,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책 출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예, 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의, 어, 더 큰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정리력 북토크 주인공은 손김봉년 작가님이십니다. 손김봉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정리력 전문가 과정에서 시간부자 트레이너를 수료하셨고요. 시간부자 트레이너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부자 트레이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간 가계부 기록에서 얻은 영감으로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을 또 출간을 하셨고, 또 인생 계획표를 다시 작성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송김봉년님 작가님처럼 네, 어떻게 하면은 또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기록이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김봉년님 작가님의 네, 저자 미니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화면 공유 봉년님께 권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공동 호스트 권한 드렸는데요. 공유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복녀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어, 네,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김복년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어, 제 개인적인 책에 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출간 작가로 책을 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출간한 책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시간 부자 트레이너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진행되었던 경력이에요. 그래서 2된 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온라인 북클럽을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필사 클럽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정리 및 이제 기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부자 클럽으로 제가 정리학교에서 서클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시간을 보니까 한 500여일 정도 트레이닝도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해드리고 저도 셀프 트레이닝을 해온 것 같아요. 500여일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이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던질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북클럽, 등단 작가, 교도소도 끼어 있죠. 네, 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작가 가족, 우선순위 시간, 품격의 언어, 출간 작가, 비싼 장작, 가성비 출판, 그리고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스펙 쌓기에 책이 되게 유용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인 1책 시대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미니 강의를 준비하면서 리뷰를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리뷰가 올라오기 힘든 책이에요. 뭐 판매량이 적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내면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리뷰들이 있고, 저도 제가 출간을 했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상적인 생각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써보면 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네,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록하다 보니까 반년이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66일,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제가 기획을 했던 거고요. 왼편은 그 옆에 가만히 있을 소냐, 그러니까 엄마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99일짜리를 다시 기획을 해서 출간을 했거든요. 이걸 다 기록을 하니까 160여일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내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책을 받으신 분께서 실망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글이 없어요? 네, 글이 별로 없습니다.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왜 66일을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잘 되세요. 뭐 축복의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되게 우리가 유교 사상을 이렇게 몸에 배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절여져 있어서 이런 내면의 얘기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고 제가 네, 표지 뒷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내가 좀 써볼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이 이제 책 설명이 넘어가면 약간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되게 보면 제 생각엔 내 삶에 대해서 주인 정신을 별로 갖고 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내 삶이 내 거라는 생각을 최근에 비로소 했던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가 키우는 거다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응원하고 싶은지, 이런 거 쓰는데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책을 통해서 써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6일을 연속해서 기록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그렇다면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일단 그거를 점검하고 들어가는 페이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나를 이제 객관화하는 거죠. 이름, 하는 일,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어떻게 소개되고 싶은가?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써보는 페이지입니다. 막상 쓰려고 하니까 무슨 단어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제가 버즈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미덕 목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첨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지금 핫한 건 아니지만 나태주 시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되게 대견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헐, 대박. 이 두 가지밖에 모른대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뽑아서 나만의 감정 단어를 가져보는 그런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66일을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채웠다면 그때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이제 시작 전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에는 플래너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그날 내가 소소하게 성공한 그런 목록들을 이제 끼워 넣는 걸로 활용을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드림보드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막상 막연하게 열심히보다 내 롤모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뤄가면서 내가 성취를 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갖고 싶은 것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써보는 것. 네.
그리고 이건 다 쓴 다음에 채우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날짜를 여기다 이렇게 기입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름 잘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다 이제 다 쓴 다음에 이제 리뷰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낯서니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로 네, 페이지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거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3일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낙서 페이지를 넣었어요. 아이들이 좀 지루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3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나름 낙서도 할 수 있고 끄적끄적 내 마음 가는 대로 쓸 수도 있는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말풍선이 좀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몇 번 했어, 오늘까지.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했을 때 나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쓸 수 있었는지,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생각하고 이제 기록을 하게 해둔 페이지예요. 그리고 어떤 챌린지를 하던 이것도 하나의 그 셀프 챌린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뭔가 졸업장 같은 게 있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넣어봤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쫙 펼치면 양쪽에 한 페이지가 하루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 왼쪽에 우선순위 그리고 오전 오후 간단하게 이제 감정을 넣든지 스케줄을 넣는 거고요. 그리고 사소한 우리가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작고 사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써놓는.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할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점 있기라고 넣었어요. Just like jobs처럼. 선과 선을 이어서, 네. 이거라도 그려보라.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성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일 꼭 할 일 기록해 넣고, 그리고 영역별 활동 내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죠. 그랬을 때, 뭐, 과목별로 나만의 스케줄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주요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공부했는데 어떤 게 뭐 마음에 남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넣었다. 요것들은 쉬는 시간이, 저도 쉬는 걸 잘 못하는데, 쉬는 시간에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한번 기입해 보라고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쇼츠 같은 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보는지 한번 적어보는 칸이고요. 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감정이 어땠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이거를 만들었지만 낯설어서 오늘의 감정을 하나로 정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전에는 이렇고 오후에는 저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감정이 어떤 건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아까 그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62개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워 넣는 거고요. 이거요,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온 게 이제 아이만 하면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이가 잘 하길 원하면 나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어른용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성인, 낫이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99일을 만든 게 아이는 66일을 하면 같이 스타트를 했을 때 당연히 중간에 빼먹기도 하겠지만 99일이 당연히 지겠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깔아놓고 엄마가 좀 져주는 그러면서 약간 승부욕을 가질 수 있게 약간 하나의 저는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99일 나란히 앉아서 각각의 하루를 기록해보는 이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출판을 했고요. 저도 어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한 게 아니라 이제 POD라는 형태로 출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요번 버전 같은 경우는 10번 이제 반려를 받은 거예요. 계속 이게 다르고 이게 틀리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10번, 11번 만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뒤편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을 돌보는 툴로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좋아서 이제 이거를 다시 엮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책이라고, 책이 되더라고요. 이게 책이라고, 네. 이렇게 출판해도, 국립도서관에 납본이 되고, 등록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책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되새기면, 아, 이런 것도 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클럽 1인 1책 시대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특별해야만 뭔가 쓰는 게 아니라 쓰면 그냥 작가가 되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단 작가가 아니고 출간 작가들의 이야기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는 100권을 읽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여러 책을 섭렵하면서 내가 받은 영감으로 책을 내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개발서를 특히나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작가는 등단 작가나 이제 출간 작가로 그래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기 위해 뒤에 질문 주신 분도 계시지만 북클럽에 참여하는 걸 저는 되게 권해드려요. 제가 책을 냈을 때 저희 아이가 비싼 장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POD는 비싼 장작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문하면 생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 일쇄 뭐 1000부 찍었다. 이거를 다 재고로 안고 있어서 이렇게 팔리지 않으면 정말 그건 다 파쇄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싼 장작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자기소개하기에 책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소개할 때 책을 이렇게 했을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어쩌지? 절대 읽지 않아요. 아, 그냥 책을 냈다. 그러면, 아, 책을 낸 사람이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펙 쌓기가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POD 출판에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 출판이죠. 일단 출판을 하려면 출간 계약서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솔직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책을 내고자 해서 자비 출판을 하게 되면 내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몇 권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뒷면, 이면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이제 POD 출판이어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거고요. 책을 쓸 때, 오디세우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좀 언어의 질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월 1일부터 북클럽을 했으니까 한 5월 1일쯤 내 언어가 좀 달라졌나? 아, 이거는 수치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 내가 좀 말의 결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시간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생각나면 써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일단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출간 작가든 등단 작가든 작가였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자녀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배본업체 사장님이랑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새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집단이 네, 여기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수감되어 있으면서 책을 정말 많이 본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우리가 뭔가 차단된 시간이 확보되어야 책을 읽는구나. 마지막에 정말 책을 읽는 게 보통의 삶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 저는, 음, 온 국민 퀴즈를 낼게요. 제가 화면 지금 공유를 해서 참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채팅창을 볼 수 없지만 지루하실 것 같아서 퀴즈를 지금, 네. 퀴즈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시골 출신인데, 그러니까 촌년인데, 그 농사를 예를 들면, 올해 고추 농사가 되게 잘 안 돼서 고추값이 굉장히 폭등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 막 고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해는 이제 폭락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배움의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에 비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때 비가 유행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유행이어서 한참 핫했을 때 내가 이 공부는 아니죠. 그 시험을 봤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라이브에 참석해서 퀴즈를 맞추면 꼭 그 첫 번째를 못해요. 타자도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답 맞추는 두 번째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쿠폰을, 쿠폰을 드리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백을 보내드리든지, 예, 맞추시는 분께 보내볼게요. 큰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채팅창으로 답을 한번 보내주세요.
오,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두 번째, 켈리님. 네네. 두 번째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는 네, 2016년은 시예요. 뭘까요? 역시 두 번째 분께 드려야 되니까 음, 정리학교에서 첫 번째 답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힌트요? 시? 어, 음, 저는 이제 인스타피드를 열면 이 피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예랑 비슷해요. 자격증은 아니에요. 아, 자격을 주기도 해요. 민간에서 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민간에서 많이 주죠. 네, 캘리그라피. 네. 두 번째 분, 네, SSNI로 쓰시네요. 자, 네, 아, 푸님인가요? 켈리. 네. 아닌데요? 어머, 너무 쭈루루 내려갔어요. 네, 두 번째 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퀴즈만 되면 그러니까 세 번째, 2019년엔 이거는 상품 없습니다. 그냥 맞춰보세요. 이때가 어떤 시즌이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영업자한테는 아픔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되게 활성화가 됐어요. 갑자기 우리가 강제적으로 줌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켜는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줌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그때 핫하게가 아니라 그때 막 움튼 게 온라인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북클럽이 많이 열리고 그래서 아마 개인 책 쓰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확장돼서 온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하겠어요. 결국엔 쓰게 돼요. 많이 읽게 되면 결국에 이제 나도 뭔가 아웃풋을 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2025년 오늘의 주제와 관계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2025년엔 온 국민 뭐뭐뭐 시대다. A로 시작합니다. 에세이 아닙니다. AI 아닙니다. 2005년에 온 국민이 AI를 배우진 그쵸. 온 국민까지는 아니죠. 어제 교도소 통화를 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빼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040, 5060까지 핫합니다. AI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정답 좀 이따 확인하고요. 두 번째 분께, 네, 커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1인 1책 시대예요. 책이랑 관련 있는, 네, 두 번 봐주신 분들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네,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작가가 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로망하는 부분이 문학상이에요. 문학상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이거는 등단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김영하 작가님, 네, 등단 작가시고요. 그리고 출판사 투고에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드리면 출간 작가라고 해요. 근데 출판사 투고 지난번에 제가 2월에 북토크를 들었을 때 이초아 작가님이 500군데 투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고를 해서 그 원고가 읽히고 사실 읽히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1인 출판사를 잠깐 운영을 했다고 하긴 그건 좀 어폐가 있고 아무튼 1인 출판사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출판이 있는데요. 개인 출판에는 자비 출판과 1인 출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이 편집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도맡아서 이제 하시는 거죠.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자비 출판은 투고를 했는데 아무 데서 내 원고를 읽어주지 않아. 그럼 결국에 하시는 게
내가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출판이라고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글쓴이가 돈을 일부분 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낼 테니까 책을 내주시오.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그러면 작가님 이렇게 부담하시니까 몇 권 찍을 거고 그러면 몇 권은 이제 떠안기도 하죠. 그러니까 몇 권은 이렇게 몇 권까지 파실 수 있으세요? 해서 이제 초판 인쇄 그 수량을 요즘은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게 POD 출판이라고 해요. Publish on Demand. 이거는 주문하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북클럽을 신청하시고 이게 뭔 책인지 궁금해서 구입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책이 너무 안 와. 네, 너무 안 오더라고요. 최소 5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주문하면 주문 접수, 그 다음날 인쇄, 그 다음날 묶어요. 그 다음에 풀칠해요. 그 다음에 커버 씌워요. 말려요. 그리고 이제 그 배본 업체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OD 출판은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냥 좀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는 요즘에 우리가 그 약간 쿠팡 때문에 그 물류 도착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런 인내심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너무 기다리는데 지치더라고요. 정말 숨 넘어갈 정도로 많이 그랬습니다. 일단은 봐야 제가 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안 오니까 그게 되게 많이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신 분께 되게 죄송하다. 이런 걸 겪게 미리 사전 고지 없이 이런 걸 겪게 제가 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책을 낼 때는 출판 비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는 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정 교열 비용이 있고요. 디자인, 북 디자인, 그러니까 표지가 8, 90%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 책을 판매하는 그 역할에. 그렇기 때문에 교정 교열은 그 교정 교열하는 분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8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보통 이제 레벨이 정해져 있고요. 디자인도 150만 원 플러 마이너스. 근데 150만 원이 거의 최저선인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정 교열, 그다음에 유문까지 받으시면 이제 더 비용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자비 출판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대형 출판사에서도 그러니까 세컨 브랜드로 워낙에 개인 에세이를 많이 쓰고 싶어 하시니까 출판사를 따로 이제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 오래된 출판사들은 자기들만의 결이 있어요. 자기들이 출판하고 싶은 그 카테고리가 있어서 아무리 원고가 훌륭해도 자기 컨셉과 맞지 않으면 출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어, POD 출판은 검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걸려야 주문 후 일주일 정도 걸려야 내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토크를 해서 와 이거는 완전히 돈을 막 버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되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팔린 권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7,000원 전과했을 때 POD 이제 출판에 이제 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인세가 책 판매 금액의 20%예요. 여기에서 소득세를 먼저 선취 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3,400원에서 3.3%를 떼고 나머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금액이 오늘 제가 네 권을 팔았으니까 얼마일까요? 계산이 빠르시면, 네. 대략 13,000 몇백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가 되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어, 질문을 던져보면, 작가가 되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작가라는 타이틀을 내가 가지면, 그러니까 이력서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그런 이점이 있는 거지, 작가가 된다고, 책을 낸다고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솔직히. 바뀌진 않지만, 어, 어디 강의나 이런 거에 제가, 쓸 수 있는 그 한 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한 줄로 인해서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연결로 이렇게 그게 쭉 이어지는 인연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작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쓰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일부분만 캡처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 메일로 이렇게 옵니다. 투고. 자기 개발 땡땡, 투고 뭐 이렇게 제목으로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형 출판사 말씀드렸는데 제목에서 다 걸러져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제목이 매력적이야 이렇게 오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오픈하고 싶어서 오픈했던 건 아닌데 잘못 눌러서 이제 오픈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뭐라 그럴까, 방향성을 잡은 건 개인 에세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문 서적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교정 교를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의 삶에 관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 서적은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열지도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건 좀 오래된 건데요. 지금은 이제 출판업을 잠깐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라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투고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실은 이렇다. 안 열어본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업체에서 워낙에 많이들 이제 보내시니까. 그래서 쓰기 위해서 가장 제가 추천했던 게 시간 기록 툴이었어요. 저는 시간 가계부를 쓰기 전에 개인 다이어리를 그냥 썼죠. 그리고 하루에 정말 짧은 에피소드들, 핵심이 되는 중심 활동이나 이런 걸 썼는데 시간 가계부를 쓰니까 뭐라 그럴까요?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하루가 이렇게 일상이 확대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꺼낼 수 있는 글감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생각에 제가 시간 기록을 되게 추천하게 됐고요. 시간 부자 클럽에서 제가 서클러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수가 거듭돼도 그걸 쓰다 보면 이제 제가 피드백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기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글을 내가 쓰겠다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거를 내가 발췌해서 뽑아서 글을 쓰는 것보다 지금부터 꼼꼼히 기록해서 거기에서 뽑아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만큼까지는 제가 어,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어, 혹시 제가 출판에 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판에 대한 것도 어, 이게 풀자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토크에서는 많은 부분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봐야 될 건 개인 출판에서 자비 출판과 1인 출판사에 투고하는 게 있는데 그 세컨드 브랜드나요. 그랬을 때 원고를 내가 만들면 POD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고해서 기다려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쓰고 계속 이제 북클럽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그런 거죠. 글을 써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쓴 글이 남의 입에서 이렇게 읽혀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윤문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POD 출판으로 밀게 됐을 때, 그 형식은 PDF로만 이제 내가 저장할 줄 알면 돼요. 그거를 장수대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온라인에 그런 클래스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POD 출판으로 작가 되기.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없고요. 어쨌거나 국립도서관에 납본이 되는 절차는 똑같고,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책에 이제 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개인 출판이나 이런 거에 궁금하고 POD 출판에 궁금하시면 한번 더 클래스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책 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랬을 때 막연하게나마,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투고를 했을 때, 내 원고가 별로여서 안 봤나? 그게 아니라 제목부터, 그리고 그 출판사의 컨셉에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업자로서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걸까지 쫙 뿌리는 거 있죠. 적어도 그 출판사에 보낼 때면 그 제목이라도 이제 어떤 출판사에 내가 이렇게 투고한다는 약간 특별하게 이 출판사를 위해서 이거 기획서를 작성했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게 훨씬 더 선택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제 미니 특강은 여기로 마치고요.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을 네, 질문을 받자마자 제가 일단 짧게
답변을 써봤어요. 이 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좀 책 제목이 황당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네. 저는 나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그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를 오르다가도 내가 정말 잘 지지하고 있을 때 아래 올라오는 사람을 끌어줄 수 있듯이 그래서 일단 나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에서 책을 제목을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일단 당신부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은가요? 아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되게 산만해 보여요. 근데 나름 중심 기준 핵은 잡고 가거든요.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으로 좀 괜찮은 좀 더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하기 때문에 개인 에세이 출판 이런 거를 독려하고 싶지 제가 어떤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라는 계획이 지금 있진 않아요. 그냥 시간 기록은 워낙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툴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저는 되게 뭉클했어요. 이 세 번째 질문에. 저도 작은 변화를 해보려고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면 늘 핸드폰을 뒤집어 버리고 결국 그 1시간을 더 자게 됩니다. 저는 마음 편히 1시간 더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그냥 1시간 더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님께서는 어떤 응원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질문하신 분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 없는 열심히는 별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왜 남들이 다 변화하니까 나도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자면 어떤 날 갑자기 몸이 벌떡 아침에 일어나는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 뭔가 그날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으시고 그 이벤트를 작은 이벤트를 나를 위해서 다음날 만드세요. 그러면 설레서 일어나게 돼요. 일단 일어나서 1시간을 못 뛰더라도 일단 핸드폰 뒤집고 다시 잠자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거 뭐랄까 그 오늘의 에피소드를 이제 예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일단 관찰해서 기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벌떡 일어나는 날이 어떤 날인가. 매일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벌떡 일어나는 날을 좀 탐색하시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썼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면 저한테 욕이라도 쓰세요. 이거 효과 없잖아. 이렇게 해서 진짜 66페이지를 채우시면 제가 연락 주십시오라고 썼는데 이건 책으로도 낼 수 있어요. 네. 저자님의 평소 습관이나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랬는데 갤럭시 폰을 쓰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 맘대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 나중에 설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저는 그래서 뭔가 관련된 거를 이제 호기심도 많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루는 일단 저는 기록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툴이라 제가 이번에 시간부자 클럽 운영하면서 이 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써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초록으로 된 거는 기본 세팅이 된 거고요. 나머지 시간을 제가 짜서 넣습니다. 하고 싶은 걸. 그래서 공부는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세발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정리학교, 저는 이제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강의도 듣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고, 정말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키워드 한두 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앉아서 메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내 강의를 듣는 편입니다. 요즘 새롭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야는요, 네.
제가 아까 교도소도 얘기했는데, 아, 교도소랑 어떻게 연결을 할까?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옥중 출판을 많이 하시죠. 옥중에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뭐 교도소에 갔다라기보다 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들도 글을 쓸 글들이 너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새롭게 관심을 어떻게 두기보다, 이렇게 제가 최종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장애인 그 자립 재활 직업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랑 연관되는 일이라면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도 했다가 빵도 했다가 다 연관이 나중에 필요해서 네, 준비해두는 편이고요. 결국에 저는 책이랑 쓰기 그리고 시간 기록하는 거랑 그런 걸 좀 연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거에 이제 관련된 거라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두게 돼요.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은 저도 꿀팁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써보고 맞으면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다이어리를 써봤지만 시간 가계부가 처음에는 안 맞았죠, 당연히. 안 맞았는데 맞춰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하니까 지금은 잘 쓰고 있는데 뭐든지 시행착오가 있고 하나의 툴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아니면 그래, 17,000원 그냥 버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는 배워요. 이건 아니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저는 솔직히 질투심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들께 추천해요. 나도 책을 내야 되겠어. 쓰시기에 괜찮은 툴이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시는 분께 휴대폰이랑 묶으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언제 그렇게 쓰냐? 저는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에 그 쓰신다, 이렇게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 대신에 이제 끄적끄적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을, 어, 방해금지 모드를 잘 두는 편이에요. 제가 뭔가 몰입해야 될 때, 그리고 한번 이제 휴대폰을 열었을 때 해야 될 것들 쫙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다시 덮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연락이 정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선택적으로 방해금지 모드를 가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이용해서 기록할 때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저는 대낮, 왜 우리가 성찰을 위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 쓰세요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쓰는 건 약간 영감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몽사몽간에 쓰는. 근데 저는 이 책을 활용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대낮에 낯선 장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장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가 나를 관찰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런 공간에 가 있을 때는 조금 자세도 집에처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집에서는 정말 추리닝에 헐렁한 바지 입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스타벅스 갈 때만도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아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좀 몰입이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이, POD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영역이 넓지가 않아서 사철 지분이 안 돼요. 짝 펼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쫙 안 펴지거든요. 최대한 저도 편집하면서 이렇게 밀고,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었지만, 이게 POD의 한계더라고요. 양장본은 좀 잘 펴지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시간 기록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아, 저 어려우면 어려운 거 안 하고도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시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근데 잠시 잠깐 내가 힘들 때, 음, 활용하면 저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시간 부자 클럽을 하면서 이제 시간 부자 책자를 기록을 하게 제가 권해드렸는데, 음, 우울할 때, 특히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 누구나 항상 화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촘촘하게 나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15분 단위로 정말 기록해 보세요. 내가 핸드폰, 유튜브, 쇼츠 보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보세요. 그럼 저는 한 오후 2시 되면 제가 너무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오후 2시 되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난다가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힘들 때 그거를 솔직히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걱정되잖아요. 어디 가서 저거 내 얘기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근데 얘는
발도 없고 입도 없어요. 정말 안전해요.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지만 않으면 정말 내 곁에서 안전하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 책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책에 글이 없어요? 읽을 만한 글이 없네.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기억할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쓰기만 하지 마시고, 리뷰 페이지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보세요라고 했던 위로받고 싶은 목차? 네, 그거를 좀 꺼내서 이렇게 펼쳐보면, 너무 감동적이실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적어 놓을수록, 아, 내가 이랬구나. 어, 그래서 소소한 위로가 필요할 때, 여기에 나를 위로할 말하자면 2026년 2월 28일에 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여기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과 대학원, 육아를 병행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요? 저 이걸 보고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를 빼고 싶었어요. 지혜롭게 하지 마세요. 지혜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쪼개도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중을 놨을 때, 일은 내가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건지,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일단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학원도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어릴수록 엄마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원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저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학적을 만들면 졸업은 그냥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대 육아를 웬만큼 마친 입장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육아는, 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괴로웠어요. 저도 넷을 키우면서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미쳤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육아에 몰입을 했고요. 그, 공부에 대해서는 어디 학교를 간다 이거보다 뭐 배우고 싶은 거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많이 미뤘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근데 지금 그래서 되게 바빠요. 해야 될 밀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바쁜데 저는 그 비중을 둘 때 육아가 그 기간을 따져보세요. 대학원은 내가 3년 안에 마치지 않으면 큰일이라는가? 그 큰일이 어떤 것인가? 육아는 아이는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정말 얘는 빠르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최소한 그래도 몇 살까지는 정말 케어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물어보세요, 나한테. 몇 살까지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어? 그거를 좀 나한테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혜롭게라든지 똑똑하게라든지 이런 형용사 프레임을 절대 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자꾸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게 써야 되니까 자꾸 지혜로운 틀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책 잘 읽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디세우스가 항해를 무사히 마친 방법이 그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선원들한테는 귀에다 다 밀랍으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랍으로 막게 하고 본인은 그 묶으라고 했대요. 기둥에다가 꽁꽁꽁 밧줄로.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도 버둥버둥 치면서 결국에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북클럽이고요. 두 번째가 도서관이에요. 책을 사지 마세요. 책을 사면 읽어야 될 마감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랑 비슷한 거죠. 시간 관리? 아니, 우선순위 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감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심한 경우 책이 막 밀려 있으면 내일이 반납일이라고 도서관에서 이제 톡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막 몰입해서 읽는 거죠. 거의 활자만 읽어내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거기서 남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어, 북클럽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무료는 전 추천하진 않아요. 저도 무료도 많이 운영해 봤고, 무료에 참여도 해봤지만, 뭐라 그럴까, 이게 비용이,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없으면 우리가 좀 그걸 가벼이 생각하더라고요. 들인 돈이 아까워서 뭐든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 북클럽 리더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냈는데 이 돈을 내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나 정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의무 부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내더라고요. 거기서 나만의 인생 문장을 찾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모임에서는 이제 캘리로 쓸만한 문장을 하나 뽑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책이 약간 도피처였어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퍽퍽할 때 누군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한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못 해봤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제 거기 빠져드니까 우리네가 한 번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에 몰입돼서 그냥 현실을 잠깐 잊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유가 어찌 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을 가까이 하게 됐고 또 좋아하게 되고 읽다 보니까 책을 쓰라고 자꾸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힐링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을 책 읽는 걸로 해소했지만 이게 사람마다 해소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책을 읽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많이 들으시는데 또 제 이야기에 선입견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강의도 제가 이렇게 흘려듣는 거는 아예 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손을 못 써요. 그래서 누가 밥을 먹여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숟가락을 내 입에 넣어주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약간 오디오북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우의 목소리, 말하기 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책이 가진 본질이 책은 저는 그래요. 나만의 속도로 나의 목소리로 읽는 게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오디오북은 별 추천하진 않고요.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노안이 오기 전에, 책은 계속 쏟아지거든요.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을 미리 읽어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노안이 와서 오래 이게 못해요. 지금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세 가지. 내가 오디세우스가 되는 방법, 북클럽, 도서관, 모임 리더 되기.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네, 작가님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50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 질문 위주로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셨는데 혹시 채팅창에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